자, 그럼 이제 유형 풀이를 한번 해볼게. 거기 유형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1번 가면 566번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는 것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아마 눈으로도 읽어보면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420도 그러면 360도를 돌아간 다음에 60도를 더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1, 4분면에 해당되는 위치에 동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870도 두 바퀴 돌면 720도니까 720도를 빼주게 되면 150도죠. 150도라면 몇 사분면 쪽인 거야? 150도면 2사분면 쪽이지, 그지? 그 다음 1560도. 아유, 이제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1560도 그러면 360도씩 720도 그 다음에 또 360 하면 1080도 또 360도 그러면 1440도 1440도를 가고 나면 120도가 되나요? 그럼 이것도 제 2사분면 쪽에 있는 동경. 그 다음 마이너스 750도 같은 경우라면 거꾸로 한 바퀴가 마이너스 360도 또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720도 거기에 또 30도를 더 돌아가야 마이너스 750도니까 얘는 제 4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10도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1610도니까요. 아까 1440도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1610에서 1440도를 빼주게 되면 7, 그 다음에 17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70도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180도가 여기니까 170도는 요쯤 된다는 얘긴데 이러면 제 3, 4분면 쪽에 있는 게 맞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져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자, 유형 1번은 그 정도 확인해서 쓰시기 바래. 자, 유형 2번 4분면의 각인데 아까 했던 내용을 한번 실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 풀이가 바로 되는 사람은 그냥 하셔도 돼. 569번. 자,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너네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말해주는 순간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단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4분면. 그러니까 3분의 세타라는 건 뭐야? 3으로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세타를 이걸 기준으로 만들면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그 다음에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으로 나누면 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일반각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도대체 몇 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느냐? 아까 요 n의 정체가 정수였다고. 그러니까 n 대신 숫자를 바꿔가면서 몇 개를 넣어보란 뜻이야. 어차피 n이 적고 커지다 보면 중복될 거니까. 그러면 보통은 n을 제로부터 대입하세요. 한 바퀴도 안 돌고 딱 그 자리. 그러면 n이 제로가 들어가게 되면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다니까 제 1사분면 동경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n이 1이면 120도 곱하기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3분의 세타가 15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80도보다는 작죠. 요건 제 2사분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n이 2일 때 n이 2가 되면 240도 더하기 30도니까 270도부터 크고 또 여기가 2가 들어가면 300도. 그렇죠? 그럼 270도보다 크고 300도보다 작다는 건 제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 얘기죠. 270도라는 게 어딘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n 대신 3을 대입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n이 3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얘가 360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3이 들어가는 순간 한 바퀴를 딱 돌았을 때가 되니까 다시 이게 n 대신 0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위치에 동경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반복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준 삼으면 돼. 이게 세타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1만큼이죠. 3분의 1. 그럼 0부터 3번만 대입하면 돼. 4분의 세타라면 0, 1, 2, 3 이렇게 4개만 대입하면 되는 거고 5분의 세타면 0, 1, 2, 3, 4 이렇게 5개만 대입해보면 다시 5가 들어가는 순간 원래 각도로 돌아오니까요. 이렇게 3개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반복.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다음 니네가 집에 가서 풀어야 될 문제랑 연관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위치할 수 있는 동경 아까 한 게 n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30도부터 60도 사이니까 요 사이입니다. 그죠? 150도부터 180도라는 건 이렇게 돼서 여기 사이죠. 30도 차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270도부터 300도는 여기가 270도고 300도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3개를 대입하면 360도를 그대로 3등분한 120도만큼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모양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처음에 30도 위치하고 이게 당연히 120도씩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한 바퀴가 채워지는 거지. 자, 나중에 571번 풀 때 참고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다음이요. 유형 3번. 자, 조금 일찍 이게 유형 정리가 끝나면 너네들한테 각 유형마다 한 문제 정도씩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줄 거야. 그래서 혹시 자기가 약한 유형이 있으면 풀다가 질문해도 되게끔 유형별로 한 문제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가능하면. 자, 유형 3번. 60분법과 호도법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상호관계를 따져보라는 거지. 이제 아까 말한 게 이런 문제 572번처럼 갑자기 50도하고 8분의 3파이가 맞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인하려면 각도에서 호도로 가고 싶으면 여기다가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마지막에 적어준 내용이에요. 반대로 갈 때는 근데 뭐 반대로 할 것도 없죠. 그냥 기준 한쪽으로 잡아요. 각도에서 호도로 가는 거 연습할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고치면 되니까. 그럼 180도하고 50도랑 나눠지니까 18분의 5 파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틀렸네요. 150도 같은 건 특수각이니까 30도 5개 있어. 즉 6분의 파이가 5개야. 그럼 6분의 5 파이라고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수각이라면 그런 거.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 되겠고 165도 그러면 165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이걸 실제로 계산해서 써보시라고. 그럼 약분이 되면 5로 나눴을 때 5, 3, 15, 5, 6, 30이 되고 5로 나누면 5, 3, 15, 5, 3, 15 또 나눠지네요. 그럼 12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 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씩 찾아서 옳은 것만 쓰기 뭐 이런 정도의 문제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머지는 240도는 아까 60도 4개니까 3분의 4파이 틀렸네요. 4분의 7파이는 4분의 파이가 7개니까 45도 곱하기 7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5분의 4파이라면 5분의 4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렇게 해서 각도로 환산하셔도 되고 반대로 156도를 거꾸로 환산해서 확인해 봐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문제 없죠 그거는. 자, 이제 유형 4번으로 갈게. 유형 4번은 아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표로 여러분이 필기했던 내용이야.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고 이거를 단지 글씨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사분면을 그리고 동경의 위치 관계 나타내 준 대로 2개를 그려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요 기준만 가지고 시작을 해. 만약에 일치나 일직선 반대 방향 개념이라면 두 각의 차이를 가지고 쓰겠다. 그 다음에 대칭성 관련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대칭성이라면 두 각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겠다 하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돼. 예를 들어 575번 같다면 세타하고 6세타 이 두 개가 나타낸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는 말을 받잖아. 그럼 아까 동경이 일치한다면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 배수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동경이 6세타랑 세타니까 6세타와
세타의 차이가 360도의 배수만큼 돼요 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두 동경이 같다는 건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0, 360, 720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5로 나누면 되죠. 5로 나누면 5, 7, 35 이렇게 되나요? 세타는 72도 곱하기 n 이런 꼴이네. 자, 이거는 호도로 나타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세타가 0부터 파이 사이라고 그 기준이 호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호도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360도가 2파이니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5세타가 2파이 n만큼 되니까 세타는 5분의 2파이 n 이만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거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를 지정을 해줬어요. 무한이 생기면 안 되니까 0부터 파이 사이. 그럼 n 대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안 되겠고 n 대신 1 집어넣으면 n이 1일 때 5분의 2파이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맞죠? 5분의 2파이 됩니다. 또 n이 2라면 5분의 4파이가 되는데 5분의 4파이도 파이보다 작죠? 그러니까 5분의 4파이도 답이 되지. 근데 이제 n이 3이 되면 5분의 6파이가 되니까 파이를 넘어가서 더 이상 안 돼.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세타의 각의 크기 모두를 쓰면 1 들어갔을 때 5분의 2파이하고 2가 대입됐을 때 5분의 4파이까지 두 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 각의 크기를 모두 구하셨으니까 써놓으면 돼. 자, 하나를 더 할게요. 578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578번. 이 세타와 7세타 동경이 원점 대칭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던 일직선 반대 방향에 대한 얘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원점 대칭 따로 써주지 않은 게 원점 대칭의 표현은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을 때가 원점 대칭 관계예요. 그럼 원점 대칭 관계를 일직선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180도만큼 더 차이가 나죠. 180도라는 게 이제 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두 각의 차이가, 즉 7세타 빼기 세타가 요만큼이에요. 그럼 6세타니까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파이 n 플러스 6으로 나눠주게 되면 6분의 파이. 요게 바로 세타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세타는 0부터 2파이라고 써 있어.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 그렇다면 이제 n 대신 0은 n이 0일 때요. n이 0이 들어가면 6분의 파이. 요거는 대상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그럼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2,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2분의 파이요. 요거 됩니다. 그 다음 n이 2일 때. 그럼 3분의 2파이니까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도 되는 놈이고 n이 3이라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도 되고 n이 4라면 3분의 4, 6분의 8, 6분의 9파이 0부터 파이 넘어갔네? 안 되겠다. 넘어갔어. 요거밖에 안 돼. 그죠? 0부터 2파이까지 잡았는데 맞네 2파이 잘못 썼네. 계속 써야 돼. 쏘리요. 그럼 n이 3일 때 6분의 7파이도 대상이 되고요. n이 4일 때 6분의 9파이,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270도 이것도 되는 거고 n이 5일 때 3분의 5, 6분의 10, 6분의 11파이 거의 다 왔네요. 2파이 바로 직전이야. n이 6이 되면 이제는 안 되죠. n이 6이 되면 2파이가 돼버리니까 벌써 커졌지. 여기까지만 6개네요. 아까 6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6개 들어가는 게 맞죠. 자, 다 더하래. 짜증나네. 그러면 이게 일정한 간격이니까 맨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거 더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 요거 더하면 2파이, 요걸 더했을 때가 2파이, 요걸 더했을 때가 2파이. 그래서 합쳐서 6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중에 삼각함수를 배우면 대칭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요렇게 더한 거, 요렇게 더한 거 세는 게 좀 편하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한 문제는 이제 시켜볼게요. 여러분이 579번을 이제 한번 실제로 풀어보세요.
세타랑 5세타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대칭성이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표시할 건가의 기준 하나 갖고 있으시고 실제로 y축 대칭 그 두 동경을 그려놓고 확인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글씨로 외우면 까먹을 수 있어. 어렵진 않죠. 그것도 y축 동경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알파에다가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한 만큼 하면 180도 위치에 딱 떨어지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파이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5세타 더하기 세타 두 각의 합으로 나타내니까 6세타가 그만큼이니까 세타는 6으로 나누어서, 그죠? 그러면 3분의 파이 n 플러스 6분의 파이, 여기다 이제 n 대신 0나 1, 2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지?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호도를 약속을 어느 정도 한 데까지의 기본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한 개만 더 먼저 해볼게요. 78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부채꼴에 관련된 얘기 공식 정리하고 외우시면 돼. 뭐 이건 어렵진 않고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긴 한데 뭐 쉬우니까. 근데 문제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부터 했었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 관련된 공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채꼴이라는 걸 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렇게 이제 원이 있다고 치고 부채꼴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죠. 원의 일부분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때부터 그냥 사용되던 내용이에요.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심각은 세타로 약속을 할게요. 이때 요 부채꼴의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아까 요거 호의 길이는 그 호도 정의로부터 그냥 출발해서 쓰면 돼. 아까 호도의 정의가 반지름 길이분의 그 호의 길이를 중심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R 곱해버리면 되죠. L은 R 세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대로 정의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요.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일부분 넓이, 그러니까 이 부채꼴 넓이가 원 넓이의 일부분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한 바퀴 전체, 그러니까 그 전체 360도, 그러니까 2파이라고 할까요? 2파이만큼 중심각에 대해서 원 넓이가 2파이 R이잖아. 그러니까 중심각 그 360도에 대한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구나. 한 바퀴 전체에 대한 각도의 중심각에 대한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고요. 그러면은 요게 중심각 세타에 대한 원 넓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다시 중심각이 360도 전체에 대한 원 넓이가, 전체가 원 넓이가 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이고, 중심각이 그럼 세타만큼 될 때 그 넓이가 얼마야? 그 비례 관계로 따져보면 S는 2파이 분의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까 파이는 지워지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S는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2분의 1 r 세타 이렇게 만약에 얘를 쓴다면 이 r 세타가 아까 호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해도 부채꼴 넓이가 계산된다는 거지. 이게 다예요.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중학교 때는 여기 반지름이 뭐 4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면 중학교 때는 철저하게 원의 일부분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 2 파이 r의 360도 중에 60도 비율, 그죠? 전체 이거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걸 6분의 1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쓰는 바람에 6분의 8이니까 3분의 4파 이게 호의 길이가 되고, 부채꼴 넓이를 구해봐 그러면 원 넓이의 일부분이니까 파이 r 제곱의 360도 중에 60도니까 6분의 1 이렇게 해서 3분의 8파이 이렇게 썼던 게 이제 중학교 방식인 거죠.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이걸 갖고 쓴다는 건 이 60도라고 하는 각도가 실제 호도로 3분의 파이니까 호의 길이를 물어보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래서 3분의 4파이요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는 거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중심각 3분의 파이 이렇게 써서 3분의 8파이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왜 이 원 둘레 길이나 그 넓이가 파이라는 게 들어가는지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외우라고 한 상태고, 여기는 그걸 이용해서 쓴 거고, 그게 이제 실제로 뭐 원뿔 부피 같은 게 뭐 기둥의 3분의 1이다 정확히 이런 것도 다 그냥 외워서 썼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 원기둥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파이 r 제곱 h 아니야?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얼마가 되고요? 3분의 1이다. 뿔의 부피는 기둥의 3분의 1이다. 정확하게 3분의 1이다. 왜 3분의 1이지? 그럼 알 수가 없죠. 외우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저기 미적분 배우면 이제 실제로 무한급수라는 상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요만한 아주 납작한 종이를 계속 쌓아서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극한을 구해보면 정확하게 3분의 1이 된다는 게 이제 발생하죠.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3 되면 너네가 동생이 갑자기 왜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뿔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르쳐줄게 하고서 가르쳐주면 되고, 지금은 물어봐도 나도 몰라 이러겠지. 그죠? 당연한 거고. 자, 하여튼 뭐 요거예요. 그냥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에서도 특이한 거 한 개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혹시나 HOXY 혹시 내신 시험 중에 재수 좋게 나오면 몇 초 안에 답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의 넓이의 최대 최소, 넓이의 그냥 최대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제목을 다뤄줄게. 문제로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 풀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꼴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채꼴이라는 게 있는데 부채꼴 둘레 길이가 뭐냐면 그 반지름 길이 2개 하고 호의 길이까지 합쳐야 둘레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철사를 하나 주고 야, 이거 구부려 가지고 부채꼴 만들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요 철사를 받았을 때 요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채꼴 중에 이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는 게 이제 이걸로 만들었다면 둘레는 똑같은 거니까 이때의 가장 넓이가 크게 될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40이래요. 이거 갖고 부채꼴 만들어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그때 만든 그 부채꼴의 최대 넓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었다 치고 반지름은 R이야. 그때 호의 길이가 L인 거죠. 그럼 둘레의 길이라는 건 반지름 2개 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요걸 합쳐서 40이야. 이게 이제 조건인 거지. 그럴 때 이 부채꼴에 그때 중심각은 이제 세타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 세타는 안 써도 돼요. 나중에 표시할게. 어쨌든 여기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 부채꼴 넓이를 표시해 보면 2분의 1 R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괜찮고 어쨌든 2분의 1 R L이니까 여기에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L 대신에 40-2R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여기가 2분의 1에 R 곱하기 40-2R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20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를 구한다는 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어서 요거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대칭축의 위치가 10 이렇게 되나요? 10?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R이 10일 때. 완전히 없이 고쳐도 되고 R이 10일 때 최대는 마이너스 100 더하기 200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10일 때 최대 넓이 100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문제인데 요걸 이제 결과를 두고 따져보면 이런 얘기야. R이 10일 때야 지금. 그럼 R이 10이면 L은 얼마야? 20 맞죠? 그럼 호도 정의에 의해서 세타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니까 세타는 얼마가 되고 2가 될 때. 그죠? 결론이죠.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넓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가 될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2만큼 될 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만들면 최대가 된다.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2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을 하자면 이런 거야. 40cm짜리가 주어졌는데 반을 뚝 자르면 20cm가 되죠. 그걸 호의 길이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20cm 남은 걸 반 잘라가지고 반지름 길이 2개 똑같이 이렇게 척 붙이면 그게 중심각이 2라디안만큼 되는 부채꼴. 이게 최대 넓이에요. 이게 최대 넓이. 중학교 때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좀 연관이 있나? 중학교 때 왜 보면 이런 양철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 단면적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라. 이차함수 문제 중에. 그것도 왜 양철판 있으면 반 딱 잘라서 밑변 놓고 나머지 반을 반반 잘라서 이렇게 녹선 세우면 이게 최대 넓이가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둘레가 일정하다면 딱 정해진 부채꼴이 있다는 거. 중심각이 얼마만큼 되는? 2만큼 되는 그 부채꼴. 또는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2배가 될 때. 이때가 중심각이 2니까 그렇게 아예 모양을 하나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부채꼴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가 된 거죠.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유형 6번, 7번, 8번 무식하게 많아. 이제 기본 문제들은 공식 대입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직접 585번을 한번 도전해 볼래요? 585번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해보죠.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은 반드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끔. 이렇게 막 둘레를 따라 이렇게 공 굴리기 하는 것도 해봤죠 우리가.
너무 어려울 게 없죠. 공을 굴리면 그 공이 이렇게 면과 닿아서 굴러간다는 게 한 바퀴가 굴러가면 그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세 바퀴를 그 공이 굴러갔다는 건 그 공 둘레 길이 곱하기 3만큼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된다는 말과 동일하죠.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다면 지금 반지름이 1짜리니까 둘레 길이가 2파이예요. 그럼 세 바퀴 돌았으니까 6파이만큼 돌아간 거야. 그 6파이가 바로 그 큰 부채꼴의 둘레 길이인데, 둘레 길이는 반지름 2개니까 12에다가 호의 길이만큼 또 같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세타면 호의 길이는 얼마야? 6세타, R세타. 6세타가 되니까 12 더하기 6세타가 6파이죠. 뭐 이건 너무 단순한 산수라서, 이 회전한다고 하는 그림이 그냥 어렵게 느껴질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세 바퀴 돌아갔으니까 원 둘레의 3배가 부채꼴의 둘레 길이. 부채꼴 둘레 길이는 반지름 6짜리 2개 12와 호의 길이가 6세타만큼. 그죠? 호의 길이가 6세타만큼. 그렇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났던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587번이요.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안 되는 사람 있을까봐 요거 나도 그림을 미리 그려 놓을 테니까 587번 풀이 한번 시작해봐. 특별히 그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냥 할 만한 문제들이니까. 삼각형 BOC 넓이가 18 루트 3이라는 걸로부터 도대체 무슨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3분의 파이가 주어진 것도 1대 루트 3대 이 길이의 비율에 관련된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의 반지름 모르니까 R이라고 해두면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BOC가 밑변하고 높이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어차피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R하고 2R인 거니까 2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꼴 넓이의 4분의 3만큼 되는 걸로 바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큰 부채꼴 넓이 빼기 작은 부채꼴 넓이도 되고, 닮았으니까 닮은 비율로 길이의 비율이 1대2라면 넓이의 비율이 1대4니까 전체 4개 중에 하나 빼고 4분의 3이라고 써도 괜찮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R을 찾는 게 문제인 거지. 다 나왔을 것 같아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루트 3은 빨리 지워버리고 R제곱이 36이네요. 그러니까 3이 되고요. 여기 6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 R제곱 36이면 R6 아니에요? 응, R이 6이죠. R 6이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의 차이로 쓸 사람들은 반지름이가 12인 부채꼴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3분의 파이 여기에서 2분의 1 r 제곱이 이제 6의 제곱이죠.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빼서 계산하면 되지. 여긴 뭐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니까는 6분의 파이에다가 12의 제곱이니까 18 곱하기 6 18파이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첫 두 번째로는 그냥 이게 딱 길이가 2배인 부채꼴이니까 길이에 비해 그 비율로 그냥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요거에 4분의 3만큼 이렇게 써서 그냥 계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4 계산이 더 나쁘네. 귀찮다. 이게 더 낫네. 어쨌든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유형 8번이 아까 했던 그 얘기 591번 같은 거 둘레 길이가 10짜리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거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 그럼 반 잘라서 5를 호에다 놓고 또 남은 5를 반 잘라서 반지름 쓰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까처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풀 때 거의 계산할 이유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면 뭐 그냥 혹시 해당되는 정도야. 아까 얘기했지? 반 잘라서 호 나머지 반 남은 걸 또 반 잘라서 반지름. 그러니까 10짜리니까 반 잘라서 5 버리고 나머지 5를 반 잘라서 반지름 쓰면 되니까 2분의 5가 된다. 그죠? 그대로 그렇게 된 문제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전할 건 593번. 여기까지 풀고 좀 쉬는 시간 좀 줄게요. 593번도 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어떤 게 요구사항인지 알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제목만 상이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니네 2학기 중간고사 할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배웠을 거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가 양수 두 개를 더하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한 거 이렇게 외웠을 텐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게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또 나올 텐데 언제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야 될지 판단을 해내는 게 문제인 거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일단. 그 기준점은 딱 세 가지죠. 문제 중에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더해서 얼마라든지 또는 곱해서 얼마, 합이나 곱이 주어져. 또는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반드시 역수 형태가 보일 거야. 역수 형태라는 건 곱한 값을 알려주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어쨌든 양수란 말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합이 주어져 있거나 곱이 주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역수가 보이면서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문제는 100% 산술기하 관계다. 여기에서는 그 조건이 넓이가 9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딱 쓴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반지름도 길이니까 양수, L도 길이니까 양수, 곱이 주어진 상태로 최대 최소 문제를 묻고 있다. 그럼 당연히 보자마자 산술기하 평균 관계 문제구나라고 딱 들어와야 돼.
어떻게 다르게 하려다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건 산수변경 기하에 대해서 이게 최소값 문제로 발생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 자.